농민, 상민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 농업. 이양법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광작 현상이 나타나게 돼. 이모작은 같은 땅에서 한 해에 2번 농사를 짓는 것이야. 그리고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생기게 되지. 이렇게 팔기 위해서 농사한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해. 상품 작물은 쌀도 있었지만 담배, 인삼, 면화, 고추 등도 활발하게 거래되었어. 담배, 인삼, 면화, 고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때는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주가 전호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짓게 한 후에 소작료를 받는 제도야. 농사한 곡식을 지주랑 소작농이 반반 나누면 타조법, 일정 비율을 정해서 나누면 도조법이라고 했어. 이러다 보니 농민도 양극화가 생겨 부자 농민, 가난한 농민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가난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광산에 가서 임노동자가 되기도 했단다. 민영수공업. 또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자들이 물품을 생산하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해. 이 사람들은 국가에 장인세를 납부하면서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했어. 그리고 돈 많은 상인이나 공인들이 수공업자에게 미리 원료와 돈을 선불로 주고 물건이 완성되면 받아가는 선대제 방식이라는 것도 생기게 돼. 광산.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 원료인 광물을 캐내는 것과 청나라랑 무역할 때 결제할 때 필요했던 은을 채취하는 광산 개발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지. 원래는 국가만 광산 개발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모자라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으로 바뀌게 됐어. 이때 정부의 허락 없이 몰래 광물을 채취하는 놈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잠채라고 해. 그리고 아예 큰 자본을 대고 전문 광산업자에게 광물을 캐게 하기도 했었어. 그 전문 광산업자를 덕대라고 불렀어. 프로 채굴러 덕대. 사상의 발달. 사상은 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이때는 장사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는데 사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시전상인이라고 했어. 조선 후기에는 수공업이 발달하고 상품 작물도 많아지다 보니 사상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시전상인들의 밥벌이가 위협을 받게 되었어. 야들이 가만히 있었겠니? 차라리 디금을 달라. 이때 궁궐문 앞에서 사상들이 장사하는 걸 난전이라고 했거든. 시전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난정권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돼. 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시전상인들에게 준 거야. 하지만 워낙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서 정조 때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돼.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 중 유기전만 빼고는 다 사고 팔 수 있게 해준 거야. 이걸 신의 통공 혹은 통공이라고 하고 장사꾼들은 날개를 달게 되지. 사상은 역시 장사꾼 스타일. 청나라, 일본과도 무역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상권을 확장해 나갔는데 한성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얘네들이 완전 대표 1타 장사꾼들이었어. 얘네들이 전국 규모로 커져서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을 하게 돼. 도거는 매점 매석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시장에서 파는 과일을 싹 다 산 후에 안 팔고 가만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과일이 없네 할 때 엄청 비싸게 내다 팔아먹는 거지. 사상에 관련된 문제는 지도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자. 맨 위가 의주야. 임진왜란 때 선조가 싹 도망갔던데 알지?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평양, 평양의 유상. 그리고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의 송상. 그리고 지금의 서울인 한성, 경강상인. 그리고 저 밑에 부산의 동래. 지금도 동래구가 있어. 거기에 내상이 있어. 외우는 게 헷갈리니까 방법 알려줄게. 한성은 경강상인이야. 서울 경자에 한강할 때 강이 붙어서 경강상인이라고 불렀대. 그리고 동래의 내상. 뒤에 글자랑 앞에 글자를 맞춰보면 돼. 동래, 내상. 그리고 개성에는 송상인데 성에 시옷 들어가고 송에 시옷 들어가지? 평양에 유상. 양에 이응 들어가고 유상에 이응 들어가지?
의주의 만상. 어이구, 춥다고 오만상이네. 의주만상. 이렇게 외워.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국경지역에서 대외무역이 성행했는데 공식적인 무역이 개시무역이고 뒷구멍으로 하는 사무역이 사적인 무역이 후시무역이야. 자, 지도를 한번 볼까? 국경지역이니까 청과의 접경지역과 일본과의 접경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돼. 빨간 점 찍은 곳이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성행을 했던 곳이야. 자, 의주의 만상은 청과의 무역을 하였고 동래의 내상은 일본과 무역을 하였어. 그리고 중간쯤 있는 개성의 송상은 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 청해는 주로 금, 은, 인삼 이런 것들을 수출했고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을 수입했어. 문방구는 붓하고 먹, 종이 뭐 이런 거겠지? 일본에는 인삼과 쌀, 무명을 수출했어. 장시와 포구에서 활발한 상업활동. 장시는 그냥 반대로 읽으면 돼. 시장이야. 물건을 교환하는 일을 이곳에서 했어. 포구는 항구고 항구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장사가 잘 됐겠지? 장시는 5일마다 열렸거든. 정선 5일장 같은 거야. 이때 전국에 1000개도 넘는 장시가 있었는데 이 장시를 거미줄처럼 돌아다니며 활동한 장사꾼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보부상. 이들이 전국의 유통망을 다 연결했어. 포구에서는 객주와 여각도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여각은 상인들의 숙박이나 물건의 보관, 운송 등을 담당했던 시설이었고 지금의 여관의 유래라고 볼 수 있어. 객주는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신해 주거나 중개를 해주는 중간 상인이었어. 자, 마지막이야. 상평통보 화폐 유통. 숙종 때부터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유통되었어. 물론 고려, 성종이나 숙종 때도 화폐가 있긴 있었지만 유통이 되진 않았거든. 오, 돈 좋은데? 신기한데? 하면서 지주나 상인들이 이걸 쓰지 않고 재산 축적이나 고리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동전이 잘 유통되지 않고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해. 이것을 전황이라고 해.